여러분은 만약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이상한 전파가 들려온다면 그 신호가 외계인이 보내는 안녕? 이라는 메시지일 거라고 생각하시겠나요? 어쩌면 이 상상이 이미 현실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2019년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에서 정체불명의 미스터리한 전파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자연적인 전파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아주 좁고 강렬한 주파수 대역에 집중되어 있었죠. 마치 무언가가 우리를 향해 신호를 보내며 움직이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죠. 과학자들은 즉시 긴장했습니다. 이 신호는 정말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외계인의 첫 번째 메시지일지도 모른다. 게다가 이 신호는 과거 SETI 프로젝트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신호인 와우 시그널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오래 지속된 것이어서 전 세계 천문학자들의 기대는 한껏 부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정말 그 먼 거리에서 누군가 지구를 향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프록시마 센타우리에는 우리가 그토록 찾던 외계 문명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프록시마 센타우리에서 잡힌 이 미스터리한 신호를 둘러싼 놀라운 이야기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2019년 천문학계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계적인 외계 문명 탐색 프로젝트인 브레이크스루 리슨이 수상한 전파 신호를 포착한 것이었죠. 일단 포착된 전파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방금 들은 이 신호가 온 방향은 다름 아닌 지구에서 불과 4.24광년 떨어진 우리의 이웃별 프록시마 센타우리였습니다. 처음 신호가 포착되었을 때 천문학자들은 긴장과 흥분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 신호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우주 잡음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첫째, 신호는 거의 30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둘째, 자연적인 전파에서는 흔치 않은 아주 좁고 명확한 주파수 대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이 신호가 도플러 효과를 명확하게 보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서 도플러 효과란 신호를 보내는 물체가 움직이고 있을 때 그 신호의 주파수가 변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이 신호를 보낸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거나 우리와 상대적인 위치 변화가 있다는 강력한 증거였죠. 이렇게 놀라운 특성 때문에 이 신호는 외계 문명 탐색 역사상 가장 주목받는 신호 중 하나가 되었고 과학자들은 이를 BLC1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당시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전 세계 미디어는 흥분에 빠졌고 사람들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에는 정말로 외계인이 살고 있는 걸까? 그들이 정말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걸까?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수많은 별들 중에 프록시마 센타우리였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프록시마 센타우리의 진짜 모습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입니다. 그 거리는 불과 4.24광년으로 우주적으로는 바로 옆 동네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단순히 가까워서 이 별이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 주위를 도는 행성, 특히 프록시마 B가 생명체 존재 가능성이 높은 골디락스 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처음 발견된 프록시마 B는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졌을 가능성으로 전 세계 과학자들의 기대를 받아왔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전파가 프록시마 센타우리 방향에서 포착되자 과학자들의 관심은 폭발적으로 높아졌죠. 가장 가까운 별에서 날아온 이상한 전파, 지구와 닮은 행성을 품고 있는 환경, 바로 이 두 가지 이유로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외계 문명을 찾으려는 천문학자들에게 최고의 관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전파를 통해 외계 문명을 찾으려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인류가 외계 문명을 탐색하기 시작한 그때로 잠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SETI 프로젝트와 브레이크스루 리슨이 등장한 배경부터 말이죠. 외계 문명의 흔적을 찾으려는 인류의 노력은 생각보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바로 1950년대였습니다. 당시 세계는 냉전으로 인해
불안한 긴장감 속에 있었고 사람들은 종종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지의 존재를 상상하곤 했습니다. 이 시기에 UFO 목격담과 외계인 접촉설이 급증한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소문과 달리 과학적으로 진지하게 외계 문명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전파 천문학의 선구자였던 프랭크 드레이크와 우주의 낭만주의자로 불린 천문학자 칼 세이건 같은 인물들이었죠. 그들은 외계 문명이 있다면 분명히 전파와 같은 신호를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SETI 프로젝트입니다. 초기엔 커뮤니티에 C를 붙여 CETI였지만 아직은 너무 이른 이름이라는 의견으로 결국 탐색이라는 의미를 가진 SETI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SETI 프로젝트는 수십 년 동안 여러 전파망 원경을 통해 우주에서 오는 인공적인 전파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뚜렷한 결과는 얻지 못했죠. 그러나 그 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발전된 장비와 최신 기술을 활용해 외계 문명의 신호를 찾으려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죠. 미국의 그린뱅크 망원경, 호주의 파크스 전파 망원경, 남아공의 미어캣 망원경 등 전 세계 곳곳에 설치된 초대형 전파 망원경들이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작은 속삭임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 포착된 것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미스터리한 신호 BLC1이었죠. 하지만 BLC1 신호의 흥분과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 신호의 진짜 정체를 밝히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천문학자들이 이 신호를 재확인하기 위해 망원경의 방향을 돌려 다른 하늘도 관측해봤는데 놀랍게도 같은 신호가 또다시 잡히고 말았습니다. 이 말은 결국 이 신호가 프록시마 센타우리 방향에서만 온 것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이로써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수상한 신호는 외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지구 어딘가에서 발생한 지구산 잡음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신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근처 방송국에서 송출한 라디오 전파였을까요? 아니면 군사기지에서 나온 기밀통신일까요? 어쩌면 우연히 하늘을 지나던 비행기의 통신 신호일지도 모르죠. 심지어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호주의 파크스 천문대에서는 수년간 미스터리 신호를 포착했는데 알고 보니 직원들이 전자레인지 문을 너무 일찍 여는 바람에 생긴 전자레인지 잡음이었던 황당한 사건이 있었죠. 어쩌면 이번 BLC1 사건 역시 그런 해프닝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많은 신호 속에서도 진짜 메시지를 잡아내지 못하는 걸까요? 천문학자들은 오랜 시간 우주에서 날아오는 작은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진짜 문제는 하늘이 아니라 우리 지구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잠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스마트폰, 와이파이, TV, 라디오, 군사통신 장비까지 현대 문명은 셀 수 없이 많은 전파 신호를 쉴 새 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쏟아지는 지구의 소음 속에서 수백 광년을 날아오는 외계 문명의 미세한 전파를 찾는다는 건 마치 수천 명이 떠들고 있는 경기장 한가운데서 누군가의 속삭임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발견된 BLC1 신호도 결국 지구의 전파 소음이 우주로 반사되거나 흩어져서 생긴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아직 외계 문명의 신호를 받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이미 받은 신호조차 지구의 소음 속에 묻혀 놓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고민을 던집니다. 우리가 정말 외계 문명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면 어쩌면 먼저 우리의 시끄러운 소리를 낮추고 우주를 향한 귀를 더 조용히 열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직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저 우주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에서 날아온 미스터리한 신호 BLC1은 결국 우리가 기대했던 외계 문명의 메시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사건 하나가 우리에게 남긴 질문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주에서 혼자인 걸까? 어쩌면 이미 우리가 먼저 발견당한 건 아닐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닐까? 지금까지 인류가 외계 문명을 찾기 위해 시도한 모든 노력은 아직 아무런 명확한 신호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실패들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가까운 별에서도 놀라운 가능성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시끄러운 지구에 살고 있기에 우주의 조용한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가 우주를 더 잘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리를 잠시 낮추고 우주를 향한 귀를 더 열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프록시마 센타우리에서 온 전파는 정말 단순한 지구의 잡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중요한 메시지의 시작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